이제 그만 정리해. 권윤진. 왜 그래야 되는데? 바람을 펴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순영. 이혼하자. 아린이는? 심지어 불륜남 순영은 딸 아린이의 양육권을 가지려 하고, 난 딱 하나만 가지면 돼. 상간녀 윤진도 감히 재원한테서 아린이를 빼앗으려 하는데, 오늘 낮에 아린이 만나러 유치원에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재원이 두 사람을 응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래브 대표 서재원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재원한테 두 사람을 고발할 자리가 마련되고, 공교롭게도 기사 속 당사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흥미로우시겠어요. 그 순간 재원한테 또 다른 위기가 닥치는데, 과연 재원은 이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정성이 가득 담긴 디자인으로 매년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생활가구 브랜드 드래브의 대표 서재원. 안녕하세요. 서재원입니다. 생활가구 브랜드인 드래브의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자수성가 사업가로 변명 듣자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무조건 15일까지입니다. 오늘 바이어 미팅 몇 시지? 10분 뒤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큰 힘이 돼줬지만 그건 뭐야? 이게 제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인생에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 갖다 버려. 곧장 재원은 미대 동기인 권윤진을 만나러 가는데요. 멋있는데요, 작가님? 왔어? 부럽다. 다들 밥벌이 하느라 꿈은 잊고 사는데 아직도 순수 미술에 남아있는 너. 스스럼 없이 숨 쉴 틈이 되어주는 20년 지기 절친이었죠. 근데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너 혹시 집에 숨겨둔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이번엔 괜찮은 놈이지? 그날도 재원은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는데,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네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산업디자인과 교수인 남편 허순영의 외조를 받는데요. 여보, 아이고, 얼굴 보니까 살아는 계시네. 미안. 회의에 촬영에 정신이 없네. 계부 서창석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줬고, 생신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 딸. 회사로 오실까요? 아니, 오늘은 집으로 가자. 이는 곧 드래브의 경영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능이나 편리성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느 때처럼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하루지만, 괜찮으세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죠. 매니어 감도는 이상기류.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출시를 앞둔 신제품 홈카메라의 디자인 문제로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디자인 총괄팀장 윤태우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 완벽한 디자인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던 사람 어디 갔나? 졸지에 오늘도 야근을 하게 생겼죠. 박 이사님 오시라고 해. 홈카메라 출시를 재검토할 거니까. 먼저 퇴근해. 늦게까지 업무를 본 재원은 회사에 혼자 남게 됐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폭풍처럼 밀어닥칠 때였어요. 그 순간 굉음에 놀란 재원은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이 깨부서진 광경을 보게 되고, 그때 잔뜩 겁먹은 재원이 서둘러 신고부터 하려 하는데, 여기가 여보세요? 신고자분.
괴한이 덮치고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급기야 괴한이 문을 박살내고 들어오려 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 거기 누구 있어요? 여기야! 대표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 재원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스토커한테 시달려왔고 주로 문자나 메일, 가끔 선물 같은 거를 보낸 적은 있는데 회사까지 찾아온 거는 이건 처음이에요. 사무실이랑 로비에 있는 CCTV는 정기 점검 중이라 녹화가 안 됐다는데요.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직원 중에 용의자가 있었죠. 여기 직원들 전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원은 직원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밤의 기억을 되살려 주변을 살펴보는데 주차표를 발견하죠. 안녕하세요. 무거운 물건이 있어서요. 키 좀 주세요. 곧장 차키를 받아든 재원은 스토킹을 당했던 날 주차됐던 그 차량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아무 단서도 못 찾던 찰나 괴한의 옷과 같은 옷이 발견되고 제가 키를 잘못 가져갔네요. 재원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차로 향하는데요. 설마 재원이 믿고 의지했던 태호가 스토커일까요? 재원이 유력한 스토킹 용의자 태호를 떠봅니다. 너 지금 어디야? 나 일하는 중인데? 또한 복잡한 심경의 재원에게 서재원 씨, 보험조사관 남태주가 찾아왔는데요. 어머님 성함이 정미향 씨 맞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회사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게 있어요. 계부 창석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몰래 챙겼고 어머님께서 사망 전에 농약을 먹고 응급실에 3차례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선 3번 다 실수로 마셨다고 하셨다는데 죽겠다고 마시거나 일부러 누가 먹이지 않고서야 3번을 실수로. 그래서요? 어쩌면 계부가 엄마를 죽였을지도 몰랐죠. 이번 일 아무런 확증 없이 외부에 알려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도 이거 한잔 할래? 오랜만에 귀가한 재원이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데 얘기 좀 해. 뭐야? 당신 무슨 일 있구나. 엄마가 보험이 있었대. 엄마 돌아가신 뒤에는 아빠가 보험금을 받았고. 설마 딸을 끔찍히 아끼는 창석이 그랬을 리 있냐고 달래는 순영. 아버지 그럴 뿐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하지만 재원은 계부 일을 신경 쓸 새 없이 스토킹의 공포에 시달렸고 괜찮으세요? 큰 충격을 받았던 재원은 남편부터 찾는데요. 순혁 씨 좀 바꿔주세요. 시간에 운동 가시잖아요. 늘 다니시던 센터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고 하순영 씨 저희 센터 안 다니시는데요? 끊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에 대한 작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는데
하지만 별다른 의심점을 찾지 못한 그때 곧 도착. 순영이 보낸 듯한 메시지가 곧바로 삭제되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는데 야 대표님. 스마트워치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건가? 몇 가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면요? 위치로 찾아가 보니 3개월 전에 그만뒀다던 센터가 있었는데 지도에 위치가 뜨긴 하는데 오차 범위가 30m가량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작정 기다리던 재원은 항상 서로에게 힘이 돼주던 절친 윤진의 말에 위안을 얻고 재원아 알지?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지 그럼. 이내 재원은 한편으론 아닐 거라 믿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미안한데 우리 나중에 통화하자. 그래 알았어.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바람 상대가 절친 윤진이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던 재원은 일정을 소화하는 게 어려웠고 재원이 걱정됐던 태호가 뒤따라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해? 여러모로 수상한 태호를 경계하지요. 너 대체 뭐야? 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싫어. 늘 함께하며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고생하며 키워주신 아버지, 민낯을 보게 된 것 같은 마음에 헌신적으로 외조해준 남편, 언제나 꿋꿋이 버티던 재원은 힘든 시기를 겪으며 함께 회사를 성장시킨 동료까지 그들 덕분에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스토커가 재원을 지켜보고 있었고 두려움에 휩싸인 재원은 곧장 경찰에게 달려가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회사 이미지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는데요. 아닙니다. 그 순간 재원이 스토커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쳐보지만 결국 따라잡히고 마는데 끝내 재원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극적으로 재원을 발견하죠.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히 재원은 무사했는데요. 여보, 이게 뭔 일이야? 재원의 의식이 간신히 돌아왔고 재원아, 정신 좀 들어? 여기 서재원 환자 깨어났어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재원이 처절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두고 봐. 이 지옥 당신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재원은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는데 저기요! 선생님! 무리하게 움직이면 후유증 생길 수 있으니 당분간 누워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신을 챙겨주는 남편의 외조가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취해서 실수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추락 장소가 CCTV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신고자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단순 실족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뒀습니다. 추측성 보도는 절대 안 돼.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정상 출근은 내일부터. 내일이요? 재원이 출근을 서두르는데요. 어제 그냥 쉬자. 놀랬잖아. 미안. 당신 괜찮아? 괜찮아. 몇 번을 말해. 괜찮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재원은 자신을 걱정하는 윤진을 살살맞게 대하는데 너 많이 힘들었구나. 결제 서류 가져와. 갈게. 대표님, 이거 아버님이 보내셨습니다. 계부가 챙겨준 음식물도 안 좋은 기억만 불러일으키고 어머니께서 사망 전에 농약을 먹고 응급실에 3차례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딸을 걱정하는 창석의 살가운 당부가 이어지지만 힘들게 뭘 했어요. 사 먹으면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재원아. 잘 먹을게요. 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계부의 지극정성마저 가정스럽게 느껴지죠. 계속해서 재원은 태호와 마주치는데요. 거기 있어요. 여기서 얘기할 테니까. 어때요? 버틸만해요? 태호는 재원이 경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나옵니다. 기다려. 내 판단이 설 때까지. 뭘로 날 판단할 건데요?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아, 이게 뜻밖이네요. 제안할 게 있어서요. 곧장 재원은 강력계 형사였던 태주를 찾아가는데 저한테 하실 제안은요? 그를 매수해서 주변 사람들의 뒷조사를 시키려 하죠. 월급쟁이 되려고 공무원 때려친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지금 받는 월급 만족해요? 부족하다면 제가 충당하죠. 남태주 씨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네, 대표님. 권 작가 지금 작업 중이야? 하지만 재원은 여전히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일찍 왔네? 어디 다녀와? 나 운동 갔다 왔지. 그랬겠지. 약은 잘 챙겨 먹었어? 평소와 같은 남편의 다정함이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씻고 올게. 내가 진짜 걱정이 돼?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순영은 스포츠센터를 옮겼다고 얘기하죠. 알고 봤더니 거기가 고등학교 동창놈이 하는 곳이더라고. 그럼 그 문자는? 아, 그것도 그 친구가 보낸 거. 그날 같이 운동하기로 했거든. 사실 순영한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혹시 당신이 형? 형? 형은 갑자기 왜? 그냥 어쩌면 쌍둥이 형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나 한 번만 봐주라. 앞으로 더 잘할게. 한편 태호도 사건 당일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윤 팀장님 15일 날 밤에 클럽에 있었다. 4년 전 입사. 그럼 스토커는? 그건 윤태호가 맞는 거야?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된 태호가 알지도 못하는 날 7년 전 미국에서부터 스토킹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스토킹 했을 리 없다고 여깁니다. 이제 어쩔 생각인데? 처음이 아니잖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널. 재원은 사랑하는 엄마로 인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는 듯하지요. 이제 겨우 행복해졌다고 믿었는데 두려워. 모든 게 무너져 내릴까 봐. 이튿날 재원은 태호가 타고 갔던 차량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디자인팀에서 쓰는 공용 차량이었고 무슨 문제 있나요? 뭘로 날 판단할 건데요?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재원은 태호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는데요. 타. 나에 대한 오해는 풀린 거예요? 태호의 진심이 느껴져 재원은 직접 물어보기로 합니다. 대체 뭘 고민하는데요? 진짜 너 아니야? 진짜 생각할수록 얼마네? 레이첼이랑 치맥카가 달려온 거라고요. 억울함을 증명한 태호가 아니 어떻게... 진짜 미안해. 어떤 부탁을 합니다. 일단 오후 스케줄부터 빼요. 나 오늘 할 일 진짜... 알았어.
네, 작업실은 처음이죠. 태호가 원하는 건 미술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었고 일단 입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해온 둘은 거기 좀 팽팽하게 당겨봐. 도와줘도 적절이야. 이전처럼 허울 없이 어울리게 됩니다. 커피 마실래요? 그날 재원은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계부를 보게 되고 오빠, 어머, 재원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반찬 가져다 주러. 약은? 먹으면 졸려요. 과거 정신과 상담을 받은 만큼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재원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믿고 따랐을 정도로 딸한테 헌신했던 창석이었죠. 미리 전화하지. 집에 사람도 없을 텐데. 그동안의 오해가 무색해질 만큼 너무나 한결같은 그들의 모습에 결국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괜찮은 거지? 그 윤태호 출입국 기록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거 해결됐거든요. 당일 재원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게 4년 전이 처음이 아닌데 7년 전에도 입국했던 기록이 있어요. 스토킹이 시작됐던 시기에 잠깐 한국에 입국했던 태호. 이번 전시 끝나면 한국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번이 첫 방문인가요? 8살에 입양 간 이후로 처음이니까. 어쩌면 태호한테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네, 아주머니. 대표님, 그때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유치원 3시에 끝나면 늘 교수님이 데리러 가는데 거기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아린이 어머님, 재원이 뒤늦게 유치원에 방문해보지만 아린이 오늘 아파서 결석했는데 모르셨어요? 쎄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심지어 순영은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있던데요? 저희 동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좀 친한 것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과연 그 여자는 윤진일까요? 지금 회사에 권 작가 있어? 잠시만요. 아니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당장 재원은 윤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요. 아린아, 엄마 왔어요. 니들 거기 있지? 여보. 일단 재원은 딸 아린이 집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오늘 하루 연락도 없이 외출한 남편을 의심하더니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누구랑? 아린이랑 갔다 왔어. 아린이가 오늘따라 유독 유치원 가기 싫어하길래. 둘이서만? 아니 그럼 둘이 갔다 오지 누구랑 가? 순영의 능청스러운 모습에 내가 이러는 이유 진짜 몰라? 나 진짜 모르겠다. 한번 들어보자. 제발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질 수는 없어? 당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 표정 정말. 재원아, 숨이 막혀 미칠 지경인데요. 나 진짜 모르겠어. 요즘 당신 왜 이러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미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재원한테 동문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오늘 동문회였어? 윤진이한테 못 들었어? 윤진이도 왔어? 그럼 아까 왔지. 거기 어딘데? 윤진이 참석했다는 말에 재원도 기꺼이 자리를 함께 하는데요. 너 요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했어. 눈물 나게 고맙네. 재원은 토끼를 잔뜩 품었고 너 요즘 진짜 무슨 일 있어? 넌 요즘 어때? 윤진의 반응을 보기 위해 조금씩 떠보기 시작하지만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그 말에 윤진은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너무나도 태어난 윤진의 모습에 분노한 재원은 결국 이 작품 얘기 좀 해볼까? 야, 그동안 우리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 그래, 그럼 작품 얘기 말고 그 파혼한 얘기는 어때? 모두가 쉬쉬하는 윤진의 과거를 들추는데요. 파혼한 그 남자는 잘 지낸대? 잘 나가는 사업가라 그런 거야. 그 얼마 전에 결혼 기사 떴던데 그 누구지? 배우? 누구였더라? 김미소. 배우 아니고 모델. 둘 사이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나 헤어진 전 남친 소식까지 챙겨보는 줄 몰랐네. 너도 관심 많잖아. 내 가족, 내 남편. 과연 이대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까요? 너 진짜 취했나 보다. 야, 니네 분위기 좋은 날 진짜 왜 그래?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재원이 씁쓸함만 삼킵니다. 거하게 술 마신 다음날 재원이 잠에서 깨는데 일어났어? 건이 자길래 안 깨웠어. 오늘 아침 회사에서 퀵으로 온 서류 서재에 갖다 놨어. 재원은 당장 서류부터 확인하러 가는데요. 아파트 등본이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남편분 서창석 씨가 보험금 수령하셨고 재원의 엄마 사망 보험금으로 창석이 아파트를 샀고 기막히게도 계부의 아파트에 윤진이 새들어 살고 있었죠. 당장 재원은 해당 주소지로 찾아갔고 이로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는데 순영이 하나뿐인 딸을 데리고 윤진을 만나러 갑니다. 세 사람은 단란한 가족처럼 정답게 어울렸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행복 끝에서 재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과거 재원은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출산을 했는데 딸 아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랑의 결실이었죠. 우리 아린이야. 어디 갔지 왔니? 그런 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왔어? 응. 간신히 하루 일과를 마친 재원은 참담한 기분이었고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고? 나야 뭐. 각오를 단단히 한 재원은 다음 주 부부 동반 모임 취소됐어. 영선이 남편이 바람 폈대. 둘이 이혼할 건가 봐. 영선 씨는 괜찮아? 극단적으로 남편의 반응을 살피려 하는데요. 상상이 가? 어떤 기분일지? 괜찮아? 안 괜찮아. 짓밟아주고 싶어.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 다시 한번 순영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상상이 잘 안 가더라. 당신은 그럴 리 없으니까. 우리 가족한텐 절대 생겨서는 안 될 일이잖아. 재원은 오늘 낮에 아빠랑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데 아빠 친구 만나러. 친구 누구? 몰라, 못 만났어. 왜? 그날 윤진과 함께 했을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죠. 여기가 아닌가 봐. 주소를 잘못 보냈대. 그동안의 일들이 전부 오해였던 걸까요? 한편 태호가 윤진을 작업실로 불러냈는데요. 여기 오니까 우리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생각난다. 그치? 태호야, 우리 오랜만에. 이제 그만해요, 선배. 여기서 멈추라고요. 태호는 호텔에서 업무를 보던 중 누가 봐도 수상한 둘의 관계를 목격했고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만나는 사람 재원이 남편 아니라고. 그 시각 재원은 거실에 카메라를 비치하는데 오늘 미술 활동이라 아린이도 일찍 유치원 가야 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쉽게 유치원도 끄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수업할 거야. 선생님도 구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은 나한테 상의하고 그랬어? 곧바로 출근한 재원은 윤진과 마주치는데 한심하다는 듯한 행동으로 윤진에게 대놓고 모욕감을 줬죠.
계속해서 날선 태도를 고수하는데요. 어때? 대표님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뭐 다시 그리기라도 하게. 윤진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너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쌓인 감정을 표출하는데요.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온갖 위선 다 떨면서 실상은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건 네 피해의식이야. 재원이 차갑게 맞받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투정 부리는 거야? 나한테 위로라도 받고 싶어? 너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그러니까 입 닥치라고. 불쌍한 척하지 말고. 이후 재원은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는데 보호자분, 환자 뭐 마셨어요? 어떤 농약 마셨냐고요? 머리를 잡고 실수로 맞은 거예요. 나중에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실수로 마신 거라고. 사망했을 때를 포함해서 무려 4번씩이나 실수로 농약을 마셨다는 게 말이 안 됐죠. 근데 왜 둘 다 실수라고 했을까요? 곧장 재원은 계부를 찾아가는데요. 맞구나. 엄마의 사망 보험금을 어떻게 수령하게 됐는지 묻습니다. 너 알고 있었냐? 돌았어? 윤진의 엄마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는데 망할 놈의 손버릇 좀 고쳐보겠다고. 통장이며 폐물이며 죄다 감추니까 죽겠다고 어랑장을 놓더라. 노름돈을 주지 않을 때마다 농약을 마셔댔고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 달라는 거 다 내줬어. 안 통하면 또 마시고 또 병원에 실려가고. 왜 말을 안 했어요? 계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딸이 혹시나 걱정할까봐 이 사실을 감춰왔죠. 그러던 차에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 그걸로 네 엄마 빚 몽땅 갚았다. 남은 걸로는 작은 아파트 하나 샀고. 보험금에 대해 알려줬던 건 순영이었는데 더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자고 한 거야.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엄마 농약 먹고 응급실 실려갔던 거?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순영이 곁에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날 회사에 침입자가 있었고 대표님을 위협하려고 했단 말이야? 한편 태호는 스토커가 찍혔던 홈카메라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녹화는 되고 있었는데 범인이 나오기 전에 잘렸어. 아무래도 파일 일부가 손실된 게 아닌가 싶어. 저장 단계에서 그런 거라면 복구할 수 있을 거야. 사건 당일 손실됐던 영상을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범인은 직원 백승규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대박이다. 나 당분간 출근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당장 승규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두 사람 사귀는 거 압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급한 일이 있어서 원주 갈 거라고 했는데 근데 대표님도 원주 가셨어요. 아버님 만나러. 볼일을 마친 재원이 돌아가는데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응? 그래, 조심히 가. 그런데 창석이 섬뜩한 반전을 보여주고 아내가 죽어갈 때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창석. 그날 밤 귀가 중인 재원한테 이상이 발생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재원이 공항에 빠졌고 그때 태호가 재원을 바짝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대표님!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태호한테도 위기가 닥치는데 제어가 안 되는 재원이 큰 사고를 당하기 직전
정말 간신히 태호가 재원을 구해줬습니다. 괜찮아요.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재원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오지 말아요. 태호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지요. 근데 말이야, 넌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나중에 전부 확실해지면 그때 말할게요. 목숨을 구해줬던 태호가 여전히 의심스럽기만 한 재원. 나 아직도 완전히 못 믿어.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나 자신조차도. 어느덧 재원의 마음은 줄곧 불안정해지고 있었죠. 이젠 정말 모르겠어.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 건지. 이후 승규의 주소를 전달받은 태호는 곧장 찾아갔고 하필 그곳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뭔 일입니까? 여기 오피스텔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승규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얼마 후 재원한테 스토커의 문자가 오는데 분명 스토커로 확신했던 승규가 중태에 빠졌고 아, 휴대폰은 옷 갈아입히다 보니 점퍼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승규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여보세요? 승규야, 어떻게 된 거야? 예상 밖의 발신인은 순영이었습니다. 융합된 디자인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죠. 한편 재원은 주변인들의 생각에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복잡한 마음에 도무지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재원아, 요즘 당신 왜 이러는지 나 진짜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신규 제품 론칭 행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다른 방법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스케치를 하다가 씻고 나온다고. 재원은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였지만 맞아요. 괜찮아. 발표를 하러 나가려 하는데요. 잠을 좀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 아니, 애들 피곤한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좀. 태호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재원을 말립니다. 가지 말아요. 그럼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드래브의 박인석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호가 농락한다고 생각한 재원이 이상하리만큼 흥분하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왜 내 일을 망치는 건데? 그만하라고요, 제발. 태호는 오늘 약 먹었어요. 재원한테 정신질환이 있는 걸 알고 있었죠. 두통약 안 먹었죠. 넌 누구야? 그 질환 때문에 재원이 극과 극의 감정 상태를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아는 것 같아. 내가 양극성 장애라는 거. 이튿날 리본이 하나 어디 갔지? 그래도 예쁘네. 응? 재원은 당분간 딸과 집에서 지내라며 남편을 단속하는데 부탁하는 거 아니야. 팍팍 파먹어야지. 아린 엄마. 안녕하셨어요? 이웃이 순영과 꼭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지난번에 요 앞에서 산책하다 만났는데 항상 먼저 살갑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날은 눈까지 마주쳤는데도 모르는 사람 마냥 쌩하고 가버리니까 차가 또 있었어요? 그때 그 차랑 다르네? 꺼림칙했던 재원이 홈캠을 확인하는데요. 대표님. 그런데
여보.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고 왜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치영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재원이 귀가를 서두르는데요. 바로 아린이부터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뭔데? 무슨 일인데? 빨리 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방에서 자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집에 왔지만 치영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고 놀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왜 혼자도? 순영은 억울하다는 듯이 영문모를 말을 하는데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문자했잖아. 아주머니 불렀으니까 당장 지금 회사로 오라고. 아냐? 당신이 문자 보낸 거 아니야? 줄곧 허치영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행방을 묻지만 무슨 일인데 지금 여기서 허치영 이름이 나와? 그동안 형 찾을 생각을 왜 안 했어? 13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순영은 수상할 정도로 격하게 반응하는데요. 나한테 가족은 당신하고 아린이뿐이야. 지금 그 말 절대 잊지 마. 무슨 나왔어? 한편 태호는 승규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분석 중이었는데 메신저 프로필 확인하면 이름이랑 사진. So easy. 충격적이게도 이 프로필에 등록된 이름은 허치영이야. 자주 통화한 사람이 허치영이었고 뭔가 냄새가 나지? 윤진과 만나는 사람도 치영인 것 같았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 재원이 남편 아니라고. 그 사람 쌍둥이 형이야. 허치영. 한편 윤진은 재원의 딸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림 엄청 잘 그리신다. 누구예요? 제 딸이요. 안타깝게 아이를 갖지 못한 과거가 있는 듯하지요. 그날 김비서가 애인 승규의 사고 소식을 재원한테 알려줬고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원은 승규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태호를 불러냈는데요. 김 비서한테 들었어. 백승규 사고 소식.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확인이 필요해서요. 무슨 확인? 혹시 백승규랑 나한테 일어난 일이랑 관련 있어? 태호는 끝내 지금껏 함구했던 진실을 말해줍니다. 승규가 스토커예요. 그날 회사에 침입했던 회사를 빠져나와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은 허치영이고요. 치영으로 인해 일상에 금이 가는 상황이지만 소전 아니야? 지켜야 할 게 많은 재원은 홀로 견디는 쪽을 택했고 승규가 스토커예요. 승규와 치영의 꿍꿍이를 알 수 없어서 최고도로 불안한데 주문하신 아이스 커피 나왔습니다. 그때 악몽 같던 일들이 재차 재원을 괴롭히고 급기야 또다시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맙니다. 손님 피! 잠시만요. 어떡해. 과거 재원은 정신과에 다녔던 걸 동급생한테 들켰고 불안감에 다시금 스스로를 상처 입혔는데 걔랑 맨날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너무 소름 끼쳐. 야, 난 어떻겠냐? 같은 반인데. 완전 싫겠다. 이때 윤진이 스스럼 없이 상처 입은 재원을 챙겨줬죠. 체육복 빌려줄까? 따라와. 미술실에 있어. 사실 윤진은 성적 부진으로 아빠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대회 나가서 2등 했다고? 말 못할 아픔을 가진 두 소녀는 절친이 됐습니다. 약을 끊어가면서 생각해야 할 게 뭔데? 현재 재원은 허치영에 대해 꺼림칙한 무언가를 느꼈죠. 뭔가 짚히는 게 있는 거지. 허치영 말이야. 그렇게 남태주를 시켜서 치영의 뒷조사를 시작하는데요. 만성 폐질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나 봐요. 늘 보호자 없이 혼자 내원했었고 나중에는 혼자 요양병원 가겠다고 했대요. 그럼 근처 요양병원 확인해 주세요. 그런 태주를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 잘 돼가? 다시 재원은
치영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인 사이로 추정되는 윤진에게 캐묻고 그냥 회사원. 나한테 소개 안 시켜줘? 남자친구 생기면 늘 보여줬었잖아. 왜 이번엔 뭐가 다른가? 그럴지도. 너희 다 놀랄 텐데. 의미심장한 윤진의 말에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해지네. 의심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너희 그 무렵 태호가 순영을 찾아가는데요. 네, 들어오세요. 순영과 승규는 사제지간이었고 제가 드래브에 추천했어요. 잘만 이끌어주시면 우리 승규 제대로 실력 발휘할 겁니다. 사고 당시 전화를 걸었던 순영을 떠보는데요. 살던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했거든요. 예? 대표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승규를 기다렸던 순영은 무슨 이유에선지 거짓말을 하는데 모르고 전화한 겁니까? 학교 문제로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꽤 급한 일이었나 봅니다.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새도 없을 만큼. 점점 의심의 싹이 자랄 무렵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호에게 되묻습니다. 수사라면 경찰들이 알아서 할 텐데요. 윤태호 씨가 직접 나서야 될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대표님,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 난 차량이요. 한편 재호는 단순히 브레이크를 정비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진짜로 확실한 거야? 혹시 몰라 다른 업체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방송 섭외건입니다. 가족 예능 섭외가 들어오죠. 출연하게 되면 집에서 촬영해야 한다고 하네요. 교수님이랑 아린이도 함께요. 재호는 가족의 희생 덕분에 커리어를 쌓아 올릴 수 있었다고 느꼈는데요. 당분간 서재에서 시작해. 나 신경 쓰지 말고 자. 최근 일어난 일들로 인해 어긋나버린 부부 사이. 재호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당분간 약 섭취를 자제하고 다시금 가족과 단란하게 지내보려는 듯한데 아빠가 맨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맨날 놀아주고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좋지. 아닐걸? 엄마가 더 좋지. 유치한 기싸움에도 어울려줍니다. 엄마가 좋지. 그치? 아빠가 좋지. 그치? 유치해서 같이 못 놀겠네 정말. 회사 갔다 올게. 잘 다녀와요.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잘 다녀와. 남편의 다정한 배웅을 어색해하는 재원. 다녀올게. 오케이 여기까지. 사실 방송을 위한 연기였죠. 가족분들이 예능감이 넘치는데요. 우리 아버님이랑 아린이 노는 모습 좀 더 스케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좀 지키자. 내가 말한 거 가져왔어? 한편 태주는 한때 동료였던 형사한테서 단서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보험이나 좀 잘 팔지 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냐고. 이식거리하다 옷까지 벗었으면서. 너 말이 많아졌다. 아 하여튼 이번엔 안 돼요. 함부로 막말을 일삼는 형사를 구타하는데 승규의 오피스텔 감시 카메라 영상을 손에 넣었고 너 며칠만 보고 돌려줄 테니까 기다려. 내친 김에 치영을 찾아보라며 이를 떠넘깁니다. 사진 뒤에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요양시설 위주로 찾으면 돼. 너 말수 좀 줄여야겠다. 야. 너 그렇게 계속 나불대다가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죽어. 재원아. 한편 방송 덕분에 드래브의 제품 주문이 쇄도했고 방송에 노출된 제품은 전부 매진입니다. 다음 주 방송에 노출될 제품들도 미리 재고 파악해 두시고요. 방송 반응이 좋아서인지 인터뷰랑 출연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재원은 애인 문제로 힘든 김비서를 챙기지요. 상이야, 힘들면 좀 쉬어도 돼. 전 괜찮습니다. 김비서는 승규를 해친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걸리는 건 하나 있어요. 사고를 당하기 전 승규는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누군가와 통화하며 크게 성질을 부렸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화내는 거. 그게 언제예요? 날짜 기억해요? 현재 재원은 홈캠 영상에서 수상한 점을 찾았는데
치영을 찾았다는 연락이 걸려오는데요. 문자로 주소 보내놨어요. 어디 가요? 태호가 불안정해 보이는 재원을 챙깁니다. 데려가 줄게요. 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원이 한 요양시설에 도착했는데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이곳에 치영이 있는지 직원한테 문의하고 하치영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넉나간 표정을 짓는데요. 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곧이어 재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백승규가 벌인 일에 대해서 김 비서한테 얘기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 생각만으로도 지옥이니까. 과연 재원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현실이 지옥이라면 벗어나요. 내가 도울게요. 다음날 재원이 다짜고짜 윤진을 찾아갔는데요. 들어가도 되지? 윤진의 부모님과 따로 저녁 식사 약속까지 잡아놨죠. 아버지랑 통화 좀 하고. 왜? 나랑 사이 틀어진 거 아버지한테 얘기라도 하려고? 실망하실 텐데. 너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 아버지 실망시키는 거. 재원이 정말 오랜만이다. 미술계의 거물이자 예술장학재단의 이사장 권영익이 약속에 응하는데 윤진이네 최학장? 윤진이 조교수 오래 했잖아요. 너무 잘 됐다.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이나 돼? 영익은 자신의 후원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원을 편애했고 알았어, 빨리 와. 누가 오는 거야? 그런데 순영을 본 윤진이 놀랐는데요. 비등이라도 좀 해주지. 아까 전 지난 홈캠 영상을 확인하던 재원. 리본이 하나 어디 갔지? 분명 잃어버렸다던 리본이 옷에 달려 있었죠. 영상이 조작됐다는 얘기야? 이거 한번 봐줘. 허치영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정도면은 산소호흡기 없이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거.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래서 허치영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바로 작년에 치영은 사망했습니다. 동생이 와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즉 윤진과 바람을 피웠던 건 순영이었고 그때 우리 윤진이도 허 교수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허 교수 만나고 있으니까. 뭐? 재원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윤진을 당황시키죠. 허 교수 같은 사람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자리 한번 말을 해라.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순영을 바라보지만 외면만 당할 뿐이었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주 냉랭한 기류가 부부 사이에 흐릅니다. 재원은 윤진이 순영한테 전화를 거는 걸 눈치챘고 아까부터 누구야? 친구. 상원이. 계속 술 먹자고 아까부터 전화네. 순영의 뻔뻔한 모습을 지켜보던 재원은 결국 나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금방 갔다 올게. 계속 찾네. 도대체 누굴 그렇게 찾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남편한테 허순영? 허치영? 아님 둘 다인가? 최후 통첩을 날리는데 이제 그만 정리해. 권윤진. 그런데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왜라고 그랬어? 아주 뻔뻔하게 둘이 만난 지는 꽤 됐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전세 얻어서 두 집 살림한 지는 바람핀 과정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허순영. 워낙 잘난 와이프 덕에 얼굴이 팔렸으니까 대놓고는 못 만나겠고 그래서 허치영이란 이름을 좀 빌렸고. 그것도 모자라 이혼하자.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 이랬던 아내를 깎아내리더니 너를 위해서 일한 거야. 부모 내팽개치고 딸 방치하고 가족 희생 발판 삼아서 너 거기 올라가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소중한 딸까지 빼앗으려 하는데요. 아린이는? 네가 아린을 키울 수 있어? 아린이는 죽어도 안 돼. 나한테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뭐야? 재원은 헌신적이었던 남편이 돌변한 이유를 따져 묻는데 그만하자. 뭘 그만해? 뭘 그만하냐고? 나 진짜 모르겠어? 대체 뭐?
내가 너 망설이던 순영은 마음이 돌아서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삼킵니다.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그게 이유야. 됐냐? 분노한 재원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이 피폐해지며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린 딸을 두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엄마가 떠오를 정도였죠. 죽고 싶어. 툭 치면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재원은 그동안 널 기만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람이야. 순영과 이혼하는 걸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해, 용서, 그딴 마음 처음부터 없었어. 근데 뭘 망설여? 딸 아린이를 보며 처음 느끼는 낯선 감정에 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아린이 잘 키워보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던 순영. 묘 어려울 텐데. 아린이에게 항상 좋은 아빠가 되어준 순영이기에 아린이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니까 그래서 지키고 싶었었는데 자신의 가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기로 다짐했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한 거야? 어?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순영은 야, 뭐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알게 모르게 그 덕 꽤 봤다. 네 와이프 덕. 잘난 아내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사는 게 지긋지긋했고 재훈이랑 연애부터 결혼까지 20년이야. 서재원 남친, 서재원 남편. 이 호칭 20년 따라다녔다고. 이만하면 됐어. 그 덕 그만 볼랜다. 순영이 그토록 원하는 건 위자료? 재산분할? 난 딱 하나만 가지면 돼. 사랑하는 딸 아린의 양육권이었습니다. 그 시각 재원의 불안정한 모습을 목격한 윤태호. 그 원인이 권윤진한테 있다고 생각했고 1년을 공들인 노력의 끝이 드디어 보인다. 쓸쓸하고 공허해 보여요. 그 말에 윤진은 그동안 담고 살았던 자신의 심정을 말하게 되지요. 소중한 걸 잃고 나면 알게 돼.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공허한지. 아무리 그래도 태호는 그냥 해. 이유가 뭐예요? 죽은 허치영을 이용한 건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재원이도 아니? 모르길 바래요? 아니. 곧바로 윤진은 본성을 드러내고 차라리 잘 됐다 싶어. 난 처음부터 솔직히 다 털어놓고 싶었거든. 근데 순영 씨한테 뭔가 사정이 있다길래 그냥 허치영인 척 맞장구 쳐준 것뿐이야. 재원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윤진이 뻔뻔하게 구는데 다 정리하고 나한테 온다 그랬어. 선배. 너한테도 잘 된 일 아니야? 이게 도대체 너하고 서재원 말이야. 무슨 말일까요? 네가 드래브에 들어온 이유 재원이도 아니. 그 무렵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원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소송 가더라도 크게 어렵진 않겠네요. 그런데 양육권은요? 합의 여지가 전혀 없나요? 육아 기여도가 높은 남편한테 양육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재원은 아이 양육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데요. 혹시나 싶어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그때 수상한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데 순영이 바람피는 영상이었고 윤진이 바람 상대였죠. 여기 왔어? 두 집 살림 중인 순영이 윤진을 만나러 가는데요. 좀 칙칙한 것 같아서 분위기 좀 바꿔봤는데.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세 사람 함께 할 일만 남은 거지? 한편 태호는
백승규의 통화 내역을 조사 중이었는데요. 5월 21일 10시 허치영. 승규가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승규는 허치영과 통화를 했는데 근데 허치영이랑 통화를 끝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어. 누구한테? 허순영. 치영의 이름을 빌린 의문의 인물은 승규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지시했고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질릴 대로 질린 승규가 순영에게 어떤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려 했는데 내일 학교에서 봬요. 대표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배우의 인물은 순영이 아니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추락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허치영은 누굴까? 그럼 허순영이 허치영인 척한 게 아니었단 거야? 결국 재원은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진심이야? 응. 서로 더 마음 상하기 전에 정리하자.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와인 한 잔 나눠 마시자고 권하는 재원. 마지막이잖아. 그런데 농약을 마시고 극심한 고통에 죽어가고 있는 순영을 비정하게 내려다보죠. 사실 약에 취해 잠들었던 재원의 꿈이었는데요. 서둘러 농약을 따라 버립니다. 남영사님 요즘 서재현 대표를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한편 남태주는 재원을 오래 취재해왔던 최 기자와 만나는데요. 좀 이상하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재원이 불안에 떨었던 이유를 캐고 있었죠. 남영사님이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보답은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러지 뭐. 아니 전에 하던 형사 좀 만나러. 그래 알았어. 하지만 태주는 재원의 돈맛을 맛본 뒤였습니다. 요즘 내가 잘 나가는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푼돈에는 관심이 없다. 그 무렵 재밌었어. 서창석은 의붓 딸의 정신병이 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넌 잠 좀 자. 진짜 괜찮아요. 재원이 상처 입은 걸 보게 되고 이건 어쩌다 그랬어? 별일 아니에요 이거. 목재 만지다가 실수해서. 딸의 병에 대해 알고 있는 창석은 허수방이랑은 별일 없고? 혹시 순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재원아 혹시 아니야.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딸이 안쓰럽기만 하지요.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딸 걱정뿐인 창석이 자책합니다. 그게 학부모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아파서 병 가는 게 무슨 죄라고? 과거 창석은 딸을 강제로 전학 보내려는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내 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아픈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장난인데 뭐. 재원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쭐 내줬는데 이놈 새끼들! 거기서 뭐해? 병원 안 가도 돼. 당시 서윤진이란 이름을 썼던 재원을 개명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해주려 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자. 약만 잘 먹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병은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거야.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재원을 감싸줬죠. 너 팔에 난 상처는 아저씨가 돈 벌어서 꼭 없애줄게. 하지만 그날 이후 재원은 마음의 병을 숨겨오며 홀로 고통을 삼켰고 악화되는 모습을 본 창석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드래브 평가작업은 다 끝났냐? 또 원갤러리 김관장한테 네 얘기 해뒀으니 거기나 가봐. 권력욕에 눈먼 권영익은 딸을 출세시킬 생각뿐이었고 정 교수 임용 전에 내세울 만한 전시 경력이라도 한 줄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야. 서사건건 재원과 비교하며 딸을 깎아내리는데 네가 재원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20년 넘게 쓸데없는 고집 부렸으면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언제까지 지멋대로 굴 거야? 울컥한 윤진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뭐? 곧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아주 예쁜 손녀도 생기실 테니까. 그 길로 윤진은 아린이의 유치원까지 찾아가는데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낀 재원의 신경이 곤두섰지요. 여기 곧장 재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러 갔는데요. 미팅 전에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그때 첫 발표를 했던 그곳에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대표님.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좀 놀라서 그래.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가려던 찰나 잠깐 확인할 게 있어. 재원은 태호와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7년 전 여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드라이브 행사 알바를 했던 태호와 만난 적 있었고 미안한데 전불 좀 줄래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재원이 긴장했는데 서재원 대표. 서 대표 공식 석상 첫 등장이라 모두 기대가 커. 예,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재원이 실수로 흘린 약을 태호가 감춰줬지요. 행사 전에 인사 좀 해야지. 예. 자. 이때 태호는 재원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데요. 친구고 가족이고 평생은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들켜버렸네. 다정한 위로를 건넸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뭐 그런 거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준 사람 처음이네. 재원은 태호가 미술 전공자라는 걸 알아봤는데 물감 냄새 참 쉽게 안 빠져. 아, 그림 그리시는구나. 지금 말고 예전에요.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낀 재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별소리를 다 하네 진짜. 지금 제가 좀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곧이어 태호도 그 약이요. 쉽게 말 못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 미국 유학 생활 중에 괴롭힘을 당했던 태호도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림도 그때 심리치료 시작하면서 하게 됐어요. 아니 혼자만 들키면 억울하니까. 덕분에 긴장이 풀린 재원이 다음을 기약했죠. 다음번에 만나면 꼭 신세 갚을게요. 다음번. 이번에 약속했어요. 별거 아닌 만남으로 치부될까봐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말하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까?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칠 줄 알았는데 재원을 향한 관심은 여전했던 태호. 내내 당신이 궁금했고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드래브 서재원입니다. 하지만 작가로 활동했던 태호를 기억하지 못했던 재원. 태호 해리스? 아니면 한국 이름 윤태호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 가봐야겠다. 하지만 태호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재원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름표 저 주면 안 돼요? 이걸 왜?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만하라고요 제발. 뒤늦게 재원은 자신의 정신병을 어떻게 태호가 알고 있었는지 깨닫죠. 네, 선생님.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재원은 윤진이 아린이를 보러 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저희한테는 아린이 아버님이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중한 딸을 빼앗을 작정인 남편과 윤진을 응징하려 합니다. 남태주 씨, 지금 어디예요? 잠시 후 남태주가 호출에 응하고 재원은 디자인 팀장 태호의 USB를 건네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태주는
백승규의 오피스텔에 들어서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야?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합니다. CCTV는 처리했습니다. 승규의 추락사고에 권영익이 관련돼 있는 듯합니다. 그날 밤 드래브의 벽화를 완성한 윤진의 제막식이 열리는데요. 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서재원 회사구나. 아니 주말인데 안 쉬어? 과거 재원은 작업에 몰두 중인 윤진한테 진심을 말했는데요. 네가 부러웠어. 처음에는 그냥 네가 가진 재능이 부러웠는데 친해지고 알았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애정을 쏟는지. 온 정성을 다해 그려온 작품들을 마치 자식처럼 소중히 여겼던 윤진. 나한테는 이게 내 꿈이고 내 자식이야. 그걸 알고 있는 재원이 무언가를 계획 중인데 생각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본격적인 제막식에 앞서 윤진이 소감을 발표하는데요. 네, 빼어난 미모만큼 뛰어난 소감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무려 1년을 공들였던 작품이 공개되는데 야, 권윤진 안 죽었네. 네, 또 바쁜 일정 쪽에서 참석해 준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드래브의 대표인 재원이 축사를 하러 나섰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윤진이 공들여 완성한 작품을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재원. 너 정말 이럴 거야? 돈도 받았으니까 이제 입 다물고 있어.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했던가. 재원은 쓸쓸하고 공허한 여인의 초상이 본인처럼 느껴졌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럴듯한 껍데기뿐이었을지도 모르지. 더 이상 휘둘리고 속으면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거든. 그래서 이 그림도 조금 바꿔볼까 해. 내 취향에 맞게. 뭐 하는 거야? 페인트를 들고 단상에 올라간 재원은 이건 하지마! 하지마! 윤진이 열정과 애정을 쏟았던 역작을 비정하게 망쳐버립니다. 바로 그때 허진영 씨. 순영이 드래브 디자인 유출건으로 신고당했고 놀랄 거 없어. 니들이 한 짓에 비하면 아직 멀었으니까. 해피엔드를 향한 재원의 처절한 복수극이 막을 올리죠. 이제 시작이야. 내 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재원은 남편을 구속시키면서까지 양육권을 가져가려 했는데 서재원, 너 진짜 이혼하자 우리. 빈손으로 나가기 싫으면 소송 준비해. 고작 이거냐? 가족만큼은 지키려고 애썼다는 재원의 말이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던 건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영한테는 가증스럽게만 느껴지고 네가 날 참아? 네가 나한테 정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결국 남편을 쫓아내는 재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후회와 괴로움으로 얼룩진 재원을 뒤로한 채 순영이 내쫓기듯 집을 나가는데요. 재원은 남편을 모함했던 게 잘한 일인지 고민에 빠지죠. 신경 쓰여? 그 시각 남태주가 최 기자의 노트북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연예인의 정치인까지. 재원을 밀착 취재했던 폴더에 암호가 걸려 있었죠. 이 새끼가 씨. 곧장 재원의 회사로 찾아간 태주가 경고하는데 최 기자 알죠? 걔를 조심해야 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쫓는 속물이니까. 이 영상은 걱정하지 마요. 이게 원본이니까. 재원의 스캔들을 덮어주고 최 기자는 내가 보험금에 관한 오해는 풀렸으니까 우리 일은 이제 그만 정리하죠.
태주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데에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서창석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알아봐 드릴까요? 누군지? 한편 권영익도 윤진과 순영이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가님 집에 드나드는 남자 허순영 교수가 맞다고 합니다. 딸을 불러낸 영익이 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다그치는데, 싫어요. 뭐? 이렇게 정리할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요. 두 사람 곧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고 나면 저기 새롭게 출발. 결국엔 넌 결혼도 재원이가 갖다 버린 남자랑 하는구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매번 느끼는 비참한 감정을 더는 견딜 수 없던 윤지는 아버지가 재단 기금까지 빼돌려서 재원이 회사에 투자한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말 가려서 못해? 출세에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잡습니다. 왜요? 겁나세요? 그 무렵 이혼 스캔들이 터진 재원이 기자들한테 시달리는데요. 스토커한테 위협당했던 순간이 떠오른 재원은 겁에 질리고, 그 순간 똑똑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수상한 검은 그림자는 태호였죠. 퇴근한 거 아니었어? 퇴근했다가 그 거래처에서 급한 업무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메일 확인은 집에서 해도 되잖아. 어설픈 핑계로 찾아온 태호가 어색하게 재원을 챙기는데요. 집에 데려다 줄까요? 아니 어차피 뭐 가는 길이니까. 급한 메일 확인해야 한다며. 너 무슨 생각해? 부자연스럽게 뚝딱거리는 태호를 재원이 골려줍니다. 이제 보니 습관인가 보네. 에? 원래 여자 손만 보면 이렇게 막. 재원은 태호의 배웅을 받는 걸 껄끄러워하는데, 집 앞에 기자들 있을지도 몰라. 혼자서 괜찮겠어요? 응. 태호야, 만약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해도 한 번은 용서해 줄래? 자신만의 복수를 위해 디자인을 유출해버린 게 마음에 걸려 태호에게 언지를 주죠. 그럼 먼저 말해줘요. 그래야 대신 변명이라도 해주죠. 보다시피 내가 임기응변이 약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재원은 다시 약을 복용하려 합니다. 그 무렵 안녕, 최 기자야. 태주가 최 기자를 찾아가는데요. 어디 여기? 봐봐. 누가 보면 내가 때린 줄 알겠다. 노트북이나 돌려줘요. 비번. 응? 노트북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냅니다. 나 이럴 줄 알았지. 폴더를 살펴보던 중 어린 시절 윤진을 보게 되고, 누구지? 권영익을 찾아갔을 때 권윤진을 봤던 태주는 재원과 무슨 일이 있었다고 추측하죠. 바로 그때 집에서 소꿉놀이 중인 아린이한테 누군가가 접근하는데요. 엄마? 곧 재원이 가슴 철렁한 연락을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홀가분해하는 윤진과 스쳐 지나갑니다. 다급히 귀가한 재원은 울고 있는 아린이부터 챙기는데요. 어디 다친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왜? 줄곧 아빠를 손꼽아 기다렸던 아린. 소중한 아빠의 부재는 아린에게 독이 될 뿐이었죠. 그만 가. 아린이 깨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아니면 아린이 그냥 내가 데리고 가고. 그건 절대 안 돼. 재원아. 내키지 않았지만 순영이 집에 머무르는 걸 막을 수 없는 재원. 속상한 재원이 약 먹는 양을 늘리는데, 복용량을 늘리는 건 위험해. 알고 있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재원이 잠까지 설치는데요. 물을 마시러 갔다가 남편을 보게 되고,
창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튿날 재원이 위화감을 느끼는데 누군가 방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죠. 예상대로 남편 쪽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던데 재원은 이혼 소송 상담을 하러 가는데요. 검찰에 송치만 되더라도 저희 쪽에선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럼 진료 기록부터 확보해야죠. 병이 있는 걸 숨기는 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장 재원은 정신병 약부터 처리하려고 하는데 뭐 찾는 거 있어? 뭐 찾는 거 있어? 벌써 온 거야? 오래전부터 재원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걸 순영한테 숨겼고 그 교수님 아들 결혼식이 이번 주 주말이랬나? 정신병으로 인해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신부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었대? 가벼운 게 아니라 꽤 심각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냥 털어놓을까도 싶었지만 나한테 그런 병이 있으면 자기는 어떨 것 같아? 늘 애정을 듬뿍 줬던 순영을 잃고 싶지 않았지요. 너 우울증 근처에도 못 가게 내가 더 잘해줄게. 약속. 상관하지 말고 나가. 부부 사이가 금간 지금 순영은 단지 아린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는데요. 당신 일 포기 못하잖아. 아린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면 내가 낫잖아. 내가 아빠니까. 이제 그만 솔직해져봐. 재원은 윤진과 바람을 폈던 순영의 진짜 속내를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봐.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게 될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버텼는 줄 알아? 한때 그 누구보다 재원이 행복하길 바랬던 순영이 알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재원아. 그 누구보다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지옥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재원은 이 불행을 자초한 것만 같았는데 그날의 기억이 날 붙잡고 말하는 것 같아. 이 모든 불행은 나 때문이라고. 세상을 등지려 했던 엄마에 관한 기억이 재원을 괴롭힙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곧 해피엔딩이 올 거야. 막다른 길에 몰리면 그 기억이 다시 날 쫓아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액정 갈고 메인보드 수리했어요. 한편 태호는 백승규의 핸드폰을 수리했고 승규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태호는 승규가 맡겼던 짐을 확인하려 하는데 혹시 그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기막히게도 승규는 권영익의 예인 장학재단 장학생이었죠. 재원아,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재원은 본격적으로 순영의 뒷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구할 수 있는 건 전부 최대한 빨리요. 네, 그래요. 한편 순영은 윤진의 차에서 수상한 핸드폰을 발견하는데요. 누구지? 백승규와 통화한 내역이 잔뜩 있었죠. 그 시각 뒷조사를 마친 태주가 멋대로 재원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재원 씨가 부탁한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면서. 태주는 태호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고 있던데? 서재원 씨가 디자인 유출하려고 했던 거. 재원이 태주한테 USB를 건네줬을 때 서 대표님 만나고 왔죠? 재원이 남편을 모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유출을 도와줬던 태호. 이걸로 가져가요. 대표님한테 비밀로 하고. 여러분, 예인재단 장학생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예인재단 행사에 참석한 재원이 단상 앞에 서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리브 대표 서재원입니다. 순영도 행사에 참석했고 공교롭게도 기사 속 당사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흥미로우시겠어요. 이때다 싶었던 기자들이 재원의 이혼 스캔들을 파고드는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모두들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상간녀를 대중 앞에 세우는 건 어때요? 상간녀 윤진과 바람핀 남편을 고발하라는 조언을 들었지요. 여론이 대표님 편이 돼야 회사도 살아날 테니까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재원이 순영과 윤진의 불륜을 터뜨리려는 순간 AMI란 이니셜을 가진 사람한테서 협박 문자가 옵니다. 순영 씨, 이때 순영은 백승규를 알고 있는지 윤진한테 캐묻는데요. 백승규가 누군데? 당신 차에 있던 거야. 내 건 아닌데. 윤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굴지요. 그게 뭔데? 백승규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왔다. 같은 시각 재원은 기자들한테 시달리는데요. 태호 덕분에 몰래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다며? 재원은 디자인 유출을 도와줬던 태호한테 사과하는데요. 정말 미안해. 미리 말 못한 것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태호는 재원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지요.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요. 귀가한 재원이 협박 문자를 살펴보는데요. 수상한 링크는 도림바이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허순영 통화 내역이랑 금융거래 내역 입수했어요. 아주 수상하게도 순영은 도림바이오와 통화한 내역이 있었는데 네, 도림바이오입니다. 도림바이오는 혹시 유전자 검사하시려고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주는 곳이었고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는 신분 확인 없이 친자 확인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 의뢰하면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편 발송됩니다. 충격을 받은 재원이 검사 결과가 있는지 집안 곳곳을 뒤지는데요. 검사 결과가 담긴 서류를 발견하는데 과연 재원은 또 다른 불행을 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나의 해피엔드는 12월 30일에 TV조선에서 방영된 휴먼 심리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유명 CEO인 한 여자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넘치는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서재원으로 분한 장나라가 항상 자신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람들의 배신과 감춰진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복수극을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고백부부 이후로 무려 6년 만에 호흡을 맞추게 된 손호준이 연기한 허순영을 비롯해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관계성 속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갑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한 여자의 처절한 분투기를 그린 나의 해피엔드.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꼭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10분 TV조선에서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